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지난 이야기에서는 몸 좋고 떡 잘 치기로 소문난 머슴 일용이가 팔도에서 손꼽히는 미인 과부에 반해 그 집에 몰래 들어가 보니 아니 웬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에 겁없이 양반으로 변장해 그 노름판에 들어간 일용이가 잠시 나와 따지는 순정마님에게 아주 놀랄만한 내기를 청하기에 이르는데요. 판돈을 다 따내면 순정마님의 집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지요. 그럼 이 내기에 응한 순정 아씨의 집에서 일용이는 과연 어찌 됐을지 남은 이야기에 한 번 더 푹 빠져보실까요? 뚝딱. 이리하여 다시금 그 판돈 높은 노름판에 화환한 미소로 뛰어든 일용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판세를 순식간에 읽어낸 일용이가 뭔가에 신들린 듯 돈을 따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남정네들의 표정은 갈수록 일그러지기만 하는 것이었지요. 곧 한 명 한 명의 돈줄이 끊기고 나자 어느새 판돈은 모두 일용의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었어요. 아, 오늘 내 운에 횡재수가 좀 있었나 보네 그려? 자, 그래도 뭐 개평이나 조금씩 받아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받아들 가시오. 라며 엽전 몇 냥씩을 던져놓는 일용이었어요. 그리고는 순정 아씨를 바라보며 살짝 눈인사를 하더니만 금세 그 방을 나가버리는 그였습니다. 이에 남정네들은 모두 어이가 없어 하는 것이었지요. 어두운 밤길을 뛰어 산중에 있는 제 집으로 돌아온 일용은 마룻바닥에 그 딴 돈을 전부 쏟아내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는 그 위에 누워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리도 많은 돈을 따냈음에 기뻐하기도 잠시 그 순정 아씨 생각에 잠 못 이루는 일용이었지요. 드디어 그 집 머슴이 될 생각에 더욱 신이 난 것이었습니다. 이에 다음 날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일용이를 마주한 모키 마님이었어요. 헌데 아니, 네가 쉬고 싶다 해서 내 친히 그리하라 일렀거늘 어찌 네 하는 말 다 들어줬더니 이젠 관두겠다는 것이 대체 무슨 소리라더냐? 지금 그것이 말이 된다 생각하는 것이요? 단숨에 나가겠다 내뱉고 만 일용이었지만 마님의 그런 반응에 그저 죄송하다는 말로 고개만 조아리는 그였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정말 이 일에 좀 회의감이 밀려와서 말입니다. 정작 내 인생을 못 살고 있었기에 어찌 살아야 할지 저기 저 산속에라도 좀 들어가 궁리를 하고 싶어서 말이지요. 그간 하지 못한 것도 좀 해보고 마음을 대략 추스린 후에라도 내 기회되면 다시 찾아뵙겠소이다. 뭐가 됐든 그간 정말 고마웠습니다. 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조아리고는 획 뒤돌아서는 일용이었어요. 이런 머슴 일용이의 단호함에 차마 그를 잡을 수 없는 모키 마님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식음을 전폐한 채로 매일 밤 머슴 일용이와의 그간 들었던 걱정과 속정 모두를 떠올리며 눈물로 호롱불을 끄는 그녀였지요. 이후 일용이는 역시나 그 길로 순정 아씨의 집에 도착해 신이 난 표정으로 그녀와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여있던 그 비리비리한 머슴은 어디 간 것입니까? 내 이제 여서 일하려면 여러모로 도움을 좀 받아야 할 텐데 말이오. 그러자 별 고민 없이 말을 잇는 순정 마님이었어요. 아, 며칠 전에 그만뒀소이다. 당신이 머슴으로 온다는데 내 2명까진 필요 없다 안 했겠소? 헌데 내가 그리 말하기도 전에 그놈이 먼저 나가겠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놈은 본래 몸은 좀 약해 보여도 그 눈치 하나만큼은 귀신 같다 안 합니까요? 어째 당신이 여길 머슴으로 들어온다는 것까지 진작 알고 있던 것이 아니었겠소? 당신과 얘기를 나누는 걸 어디서 몰래 엿들었나 본데 아나야 뭐 억지로 내보낼 일 없어 편하긴 했지만 말이오. 근데 어찌됐든 이 집 일은 내 몸종이 알아서 가르쳐줄 터이니 그리 알도록 하시오. 그럼 이제부턴 말도 편히 놓도록 하겠소. 이에 당연하다며 맞장구를 치는 일용이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선 순정마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감지덕지였으니까 말이지요. 그리고는 곧 장작 패는 일부터 떡치는 일이나 웬만한 허드렛일까지 모두 쉬지 않고 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순정 마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세경은 건너뛰어도 그만인 것이었으니까요. 물론 이런 떡치는 일용 머슴을 순정 마님의 몸종 또한 만족스레 바라봤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일머리가 뛰어나고 약삭 빠르기까지 하며 그 좋은 몸으로다가 모든 힘든 일을 마다않고 하니 순정 마님의 입장에서도 흡족하긴 마찬가지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일용이의 두툼한 팔뚝에서부터 울퉁불퉁한 몸을 바라보고 있자니 순정 마님의 그리 크지 않던 평소 욕정 또한 조금씩 샘물처럼 올라오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또 떡질을 하고 있는 일용이를 바라보던 순정 마님이 다짜고짜 말을 거는 것이었어요. 헌데 말이다. 내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말이지. 어째 그날에 그 판돈을 전부 다 따갈 수가 있던 것이냐? 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신기하기가 그지 없어서 말이지. 대체 그건 어떻게 한 것이냐? 그러자 하던 일을 멈춘 일용이 대답을 이어했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건 이 힘쓰는 거 말고는 그놈의 그 투전이나 골패라 할 수 있는데 말이지요. 예전 제 아버님이 한때 이 노름으로 꽤나 이름을 날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어깨너머로 좀 배운 터라 그냥 남들보다 좀 더 손기술이 좋다 그 정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고개를 끄덕이는 순정 마님이었어요. 헌데 이를 바라보던 일용이가 살짝 고민을 이어하더니만 아니 근데 마님은 어쩌자고 이런 노름판을 주선하게 되신 geb니까? 까딱하면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말이오. 그러자 순정 마님은 커다란 한숨을 내놓더니만 자신의 그리 된 연유를 하나씩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일이 된 것은 다 내 오래전 남편 때문이었다. 그가 다 이런 노름판을 남몰래 주선해온 것이었지. 내 그런 도박꾼이라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 시집오지 않았을 것이었다. 허나 어쩔 수 없이 혼인해 사는 터에 아니 글쎄 갑자기 남편이 길에서 객사를 해버린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3년상을 치르고는 이 동네에서 나가려 하던 참이었지. 그런데 그 상을 치르는 동안에도 그놈들이 이 집에서 노름판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더니만은 나보러 함께 노름하자 협박을 해오는데 어찌 나라고 별 수 있었겠느냐 말이다. 내 당장 돈도 필요한 상황에서 그 자릿세 정도 받다가는 나도 그만 빠져들고 만 것이었지. 그러다가는 순간 더 말을 잇지 못하는 순정 마님이었어요. 그래서 어찌 됐단 겁니까? 알고 해도 잃는 것이 그 노름판이건을 어째 남편한테 조금 배운 것만으론 돈을 꽤나 잃으셨을 것 같은데 말이지요. 어째 내 말이 맞습니까? 그러자 내가 처음엔 조금 땄는데 말이지. 그 다음부터는 어째 생각대로 되질 않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다가는 내 갖고 있던 엽전과 폐물은 물론이고 곳간에 있는 곡식하며 이제는 그 집문서까지 담보로 잡혔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 더 이상은 이 노름을 주선할 수 없다 얘기러니 그건 말도 안 된다면서 심지어 돈까지 꿔주는 남정네들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이젠 이놈들한테 꼼짝없이 잡혀서는 이 집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이었다. 그래서 너같이 제대로 된 머슴 하나 드릴 수조차 없는 것이었지. 이번엔 일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만은 잠시 생각에 잠기던 그가 말을 이었어요. 그럼 제가 낮엔 머슴이를 보면서 말입니다. 밤엔 그 노름판에 다시 들어가는 건 어떻겠습니까요? 그 웬만한 돈은 다 따낼 자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 필요하신 만큼이라도 제가 다 따내서 한꺼번에 다 갚아버린 뒤에 여길 떠나는 건 어떻겠소? 이 말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순정 마님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 일용이 넌 하늘이 보내주신 분이라면서 고맙다는 말을 이어하는 그녀였어요. 그런 그날 밤부터 일용이는
코 밑에 다시금 수염을 붙인 채로 이전보다 더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노름판에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판을 다 자신의 것으로 헤집어 놓는 것이었지요. 있는 대로 돈을 다 쓸어 담는 일용이는 남정네들이 모두 나가고 난 뒤 순정 마님에게 그 돈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었어요. 이에 감격하는 순정이었지요. 그런 날들이 얼마나 흘러갔을까요? 시간이 꽤나 흐른 그 시점에도 일용이는 자신의 역할을 아주 잘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노름판에서 먹을 떡이 필요하단 순정마님의 말에 일용이의 떡치는 기술까지 빛을 발하는 것이었어요. 노름판에서 제 실력을 뽐내던 그 모습보다 떡을 치는 솜씨에 있어서는 더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우통을 까뒤집고는 그 불끈거리는 몸으로 내려 찍는 모습이란 순정마님의 입장에서도 숨이 막힐 듯 한 것이었습니다. 왜 동네 처자들이 그리도 이놈의 일용이를 따르는지 이제서야 알 것 같다는 눈치였지요. 그려. 내 그간 도박에만 빠져 살아서 그랬지. 아, 저것이 진정한 남정네의 참 기운 아니겠는가. 그려, 내가 몰라봐 미안했네 그려. 그런 순정마님의 혼잣말에도 뭐가 어찌 들렸는지 더욱 힘을 써 내려 찍는 일용이었어요. 그리고는 다 된 떡을 다정히 나눠 먹으며 담소까지 나누던 일용이와 순정마님은 그날 저녁 도박판까지 성공적으로 끝낸 뒤에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하려던 때였습니다. 갑작스레 일용이의 방을 두드리는 순정마님이었어요. 그래, 어째 오늘은 혼자 자기 적적하진 않느냐? 이 놀라운 물음에 일용이는 잠시 숨을 멈추었어요. 그러다가는 얼른 방문을 열고 나가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좀 적적했다 안 합니까요? 네, 마님이 오시길 쬐게 기다리고 있었소이다. 그러자 네가 오늘 딴 돈으로 이제 내 빚을 전부 청산할 것 같다는 거 아니겠느냐? 정말 너무 고맙구나. 그런 마님의 기뻐하는 눈빛을 본 적이 없던 일용은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와락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여지껏 판돈을 굴리면서 이때만 기다렸다 안 합니까요? 이제 한 판만 더 버티면 마님은 이곳을 떠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순정 마님, 어찌 이젠 절 한 남자로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런 뜬금없기도 갑작스럽기도 한 질문에 순정마님은 그것이 무슨 소리냐며 호통을 쳐도 모자랐건만 잠시 일용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다정히 일용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어째 마님은 그때 절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소? 아주 가슴이 콩닥콩닥 뛰진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함께 누운 채로 웃기만 하는 순정마님이었지요. 난 마님을 처음 봤을 때 이 처자가 딱 내 처자구나 싶었는데 말이지요. 아니 그럼 네 여자란 조건이 무엇이드냐? 내처럼 험한 말도 잘하고 돈에 한쪽 눈이 멀어서 다른 건 잘 베이지도 않는 그런 처자를 말하는 것이냐? 이에 헛웃음을 보이는 일용이었어요. 어찌 마님을 따져본다운들 그런 것만 있을 수가 있겠소. 그저 나한테는 눈 뜨고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안 합니까? 뭐 사내가 대장부로 태어나서는 자기 여자를 볼 때 그것뿐이면 되는 것이지 뭘 또 바랄 것이 있겠소. 이런 일용의 말에 미소를 보이던 순정은 순간 그 넓은 가슴팍에 와락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밤은 더욱 깊어만 가는 것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 같은 편안한 일상을 맞이한 그들은 곧 둘만의 사랑이 더욱 깊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도 마지막 판돈을 전부 따내버리는 일용이었지요. 거참,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꾼이 있을 수가 있었다더냐? 그쪽이 뭔 놈의 운을 타고났는지 몰라도 참 대단하구만 그래.
헌데 속임수 따위를 쓰는 건 아니겠지? 쩝쩝 입맛만 다시던 남정네 하나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을 이었어요. 그러자 일용은 말도 안 된다며 개평이라도 더 줄까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다른 남정네가 말을 받았어요. 아, 개평은 무슨? 그 정도 따위로 우리가 아쉬워할 사람으로 보이는가? 헌데 어찌 돈이 생겼는지 순정 부인이 돈을 거의 다 갚았으니까 말일세. 그걸로라도 내일 판돈은 훨씬 더 키워야겠는데 말이지. 아, 그리고 우리 물주님께서 내일 친히 방문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는가? 어째 첫 방문이신데 그땐 좀 살살 해주시게. 말 맞다나 그 어떤 속임수 비슷한 것만도 눈에 띌 시에는 그 몸뚱아리나 손모가지도 성치 못할 걸세. 이 말에 슬쩍 자신의 손목을 매만지는 일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정네들 전부 괜히 더 툴툴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었지요. 그런 다음 날 아침 일용과 순정마님은 이제 이 집에서 떠날 마음에 짐을 꾸리는 것이었어요. 난 말이다. 그 나머지 갚을 돈을 저짝 방에다 놓고 가려는데 말이지. 그럼 이놈들도 더는 우릴 따라와 괴롭히진 않을 것이야. 어째 그럼 우리가 타고 갈 말 두 필은 준비가 된 것이냐? 이에 일용이가 환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당연하지요. 내 친구 놈이 아주 잘 달리는 말 두 필을 가지고 거기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말이지요. 그럼 떠날 채비를 얼른 마치시는 대로 그 동구 밖 낮은 담벼락 밑에서 뵙겠습니다. 괜히 같이 나가다가는 내가 마님의 머슴이라는 건 물론이고 어째 우연이라도 그 남정네들과 마주치면 큰일이니 말입니다. 그럼 그 길이 끝나는 곳에서 뵐 테니 조심히 잘 챙겨 나오시오. 순정마님을 꼭 끌어안던 일용이가 집을 나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레 누가 자신을 알아볼까 빠른 걸음으로 그 동구 바깥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그 길 끄트머리에 있는 낮은 담벼락에 도착한 일용은 금세 말 두 필을 달고 온 친구를 마주했습니다. 고맙네 친구. 어째 이놈들은 달리는 데는 별 문제 없는 것이지? 당연하지 않은가. 내 친구가 부탁을 했는데 어디 문제가 있음 되겠는가. 하여간 이 마을에 정도 좀 들었을 법한데 거 어딜 가든 소식 꼭 전해주게. 내 그리로 놀러 갈지도 모르니께. 그러자 고개를 끄덕이는 일용이었어요. 헌데 그때였습니다. 아, 그거 참 신기하구만 그래. 네, 몇 가지가 의심스러워 순정 처자를 보러 가던 길이었건만 어째 내 돈을 다 따간 놈이 딱 여기 있었구만 그래. 그 험상궂게 생긴 도박판의 남정네였어요. 그 뒤로도 다른 두 명이 이빨을 드러내며 웃고 있었지요. 아, 저놈이 우리 돈을 다 따간 그놈이란 말이오. 어째 몰골이 그때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는가? 이놈이 그 머슴놈이면서 양반 행세를 하고 다니는 거라 내 느낌이 팍 왔다 하지 않았는가? 저 양반 복장일 땐 몰라봤던 큰 덩치로 아리송한 것일 뿐 저 얼굴을 보란 말일세. 그때 그놈의 생김새하고 똑 닮았지 않았는가? 진작부터 일용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던 남정네들이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덩치가 제일 좋은 변씨가 그러했지요. 오늘 드디어 우리 물주님께서 친히 방문을 해주시는데 말이지. 요런 놈까지 잡았다 이르면 어째 점수를 좀 더 딸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 안 그런가? 이들의 물주라 함은 제 모습은 드러내놓지 않은 채로 곳곳에 노름판에서 도박꾼들을 시켜서는 돈을 따내도록 한 뒤에 그중 상당 부분을 떼어가는 아주 돈으로 돈을 만드는 그런 더러운 갑부였습니다. 팔도 곳곳에 횡행하고 있는 판돈 드센 노름판 거의 모두가 이놈이 장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었지요. 근데 어째 순정 처자는 어디 가고 너 혼자 있다더냐? 그래, 그럼 그렇지. 네가 여서 기다려본들 어디 처자가 오겠느냐 말이다. 머슴 주제에 네가 다
속은 것이다 이놈아. 널 만나러 그리 쉽게 와주진 않을 것이요. 라며 배시시 웃는 변씨였어요. 그러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순정 마님과 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란 말이외다. 이 말에 또 헛웃음을 보이는 남정네들이었지요. 헌데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일용이 순정 아씨와 만나기로 한 이곳을 어떻게 안 것이었을까요? 일용 또한 그런 의문이 들려고 하던 그때 누군가의 익숙한 목소리가 남정네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젠 돈을 좀 주셔야 한다 안 합니까요? 순정마님보다 이놈을 먼저 잡아야 한다 싶어. 네, 그 귀한 물주분께서 오시기 전에라도 빨리 잡아가시라. 요 위치까지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데려가실 거면 지금 데려가시고 전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요. 라며 돈까지 받아 챙기는 순정 마님의 예전 그 비리비리한 머슴이었습니다. 관뒀다고 해놓고선 끝내 일용이와 순정 아씨의 계획을 엿들은 후 남정네들한테 꼰지르고 만 것이었지요. 이에 일용이도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지만 이미 남정네들이 일용이를 둘러싼 후였습니다. 그것도 제일 큰 사내가 한 발 더 다가오자 커다란 팔뚝을 휘두르던 일용이가 물러서라 외치는 것이었어요. 헌데 그 뒤에서 두 남정네가 일용이를 확 잡아버리니 힘이 장사였을지라도 순간 옴짝달싹하기조차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놈아, 오늘이 네 제삿날이렸다. 어디 우리 돈을 다 따먹고는 감히 도망을 치려드느냐? 넌 우리랑 함께 가야 쓰겄다. 라며 그 큰 덩치의 사내가 주먹 한 방을 날리더니만 한 번에 일용을 기절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무거운 일용이를 후딱 들쳐매더니만 남은 남정네와 유유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한 구석탱이에서 벌벌 떨던 친구놈은 말 두 필도 함께 끌고 가버린 그 남정네들의 모습에 할 말조차 잃은 상황이었지요. 헌데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순정 아씨가 뛰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담벼락 밑을 두리번거리며 일용이를 찾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이에 순정 아씨한테 다가서는 일용의 친구였습니다. 아니, 웬 놈의 남정네들이 일용이를 잡아갔다 안 합니까요? 그 힘세기로 유명한 일용이라지만 장정 셋이 따라 붙으니 당장 어찌할 수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에 놀라 기겁하는 순정 아씨였어요. 그리고는 다소 침착을 되찾은 후 그 남정네들의 인상차기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대번에 그 노름판의 놈들 중 가장 의심 많은 변씨라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이었지요. 이에 곧 그 변씨가 기거하는 곳을 찾아간 순정 아씨였어요. 그리고는 일용이를 내놓으라 외치자 그 덩치 큰 변씨가 나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짝에다 가다 놓고는 그 힘을 또 어찌 쓸지 몰라 아주 꽁꽁 묶어놨다는 거 아니겠어. 어째 지도 새도 모르게 저승으로 보낼 수도 있었건만은 그쪽 순정 처자와도 그간 쌓은 신의가 남아있던 터. 이 정도로만 해둘 참이었는데 말이지. 어째 우리 돈을 탔다간 이놈하고 무슨 정분이라도 난 것이요? 그러자 순정 아씨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로 그럼 제가 어찌해야 데려갈 수 있답니까? 그저 다 저희 불찰이니 그 죗값은 제가 치르도록 하겠습니다요. 그러니 제발 그 일용이는 풀어주시구랴. 이에 헛기침을 하는 변씨였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로다. 저놈이 다 따간 돈을 우리가 아쉬워하고 있었건만 어찌 저놈을 데려간다고 하면 그 돈이 어디 땅에서라도 솟아난다는 말인가? 그 정 데려가고 싶음. 나한테서 따간 돈의 이자를 붙여서 딱 5,000냥만 들고 오시오. 그럼 그때까진 저자의 주리를 틀진 않고 있겠소이다. 단 무조건 오늘 해지기 전까지 갖고 와야 할 것이오. 그 해질 무렵 가정 우리 물주님께서 친히 방문하신다 했으니까 말이오. 그러니 그 전에 일 처리가 돼야 나도 면이 서지 않겠소?
해지고 나서 오면 뭐가 됐든 말짱 황희회다. 이 말에 그리하겠다. 울먹이며 대답하는 순정 아씨였어요. 그리고 그 길로 5,000냥을 어찌 마련해야 할지 고민에 고민을 이어하는 그녀였습니다. 이래저래 빚을 다 갚고 남은 것이라곤 단 50냥뿐이건만 어찌 5,000냥을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시리에 빠진 순정 아씨였지요. 헌데 그 순간 자신의 과부 친구 경숙이가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녀를 찾아가 있는 대로 사정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아, 머슴 일용이라 하면 내 친구 모키네 집에 있던 그 머슴이 아니던가? 어째 모키 얘기를 듣기로는 어디 산속에 들어가 자기 살날을 고민한다고 하던데 거참 니네 집에서 살고 있었다니? 이런 신기한 경우가 다 있는가? 근데 어쩌나? 네, 그만한 돈은 없는데 말이지. 이 동네에서 좀 산다는 과부들도 그런 목돈을 현찰로 갖고 있겠느냐 말이오. 아, 헌데 내 친구 모키는 또 어떨지 모르겠네 그려? 그러자 얼굴빛에 화색이 도는 순정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찌해야 할까? 그 변신놈이 글쎄 그 돈을 안 갖고 오면 일용이를 가만두지 않겠다는데 말이오. 이 말에 곰곰이 생각에 잠기던 경숙은 어쩔 수 없겠다며 조금만 기다리라 이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또 다른 나름 잘 사는 과부 친구들을 수소문해 함께 모키의 집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모키를 만난 자리에서 경숙은 이래저래 그 순정 처자의 사정을 전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아니, 니들이 정말 제정신인겨? 내가 그놈을 얼마나 잊으려고 생고생을 했건만은 이제 와서 남이 집 과부 머슴으로 간 놈을 갖다가 내가 도와주라는겨? 정말 어이가 없어 말이 다 안 나오네. 아, 일 없네 그려? 팔짱을 낀 채 회액 돌려앉는 모키였습니다. 그러자 남은 과부들이 사정사정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도 일용이를 한 번씩은 거두어들인 적이 있었던 바 그간에 잊지 못할 추억에 물든 채로 그놈의 정을 떼어낼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도 남은 정이 있는데 그리 모른 척할 수 있다는가? 여기 이 친구들도 한 번씩 일용이와의 추억이 있어 그러는디 이들이 조금씩 보탠다면 어째 너도 가만히 있음 안 되지 않겠느냐 말이오? 아, 내 말이 틀렸는가? 그러자 듣다 못한 또 다른 과부가 말을 붙였어요.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살려야 안 합니까요? 그 일용이가 우리한테 잘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요. 그럼 그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말이나 되냔 말입니다. 빨리 그 돈을 갖고 오지 않으면은 목숨이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요? 순간 이 말에 화들짝 놀라는 모키였습니다. 설마 그 돈 때문에 목숨이 위험할 거라곤 생각을 못했으니까 말이지요. 친구 경숙이도 딱히 그런 얘기를 다 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잠시 머뭇거리던 모키가 말을 이었어요. 아, 글쎄, 난 도저히 모르겠네. 내 그만한 돈은 이 집구석을 다 뒤져봐도 있을지 없을지 모른단 말일세. 어디 그런 목돈을 내가 한 번에 마련할 수가 있는 줄 아는가? 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는 모키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경숙의 집에 있던 순정아 씨는 초조한 마음으로 경숙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헌데 해질 무렵까진 변시한 태로가 답을 줘야 했건만 그 해가 서산을 물들일 때까지도 친구 경숙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길가로까지 나와 서성이던 순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경숙이가 뛰어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에 환히 웃는 순정아 씨였습니다. 헌데 아, 정말 힘들었네 그려? 내 친구 모키가 어찌나 완강하던지. 이에 눈물이 터져 나오는 순정아 씨였어요. 그럼 이젠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돈을 구할 다른 방법도 없는데 말이지. 약속한 시간도 이미 다 돼버렸으니
그러자 아이고 이 사람아, 왜 사람은 자고로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지 않았는가? 하긴 네 급한 사정을 내 모르는 바가 아니니 내 먼저 뛰어왔다만. 어쨌거나 그리도 완강히 거부를 하던 모키가 말일세. 그 집안 곳곳을 살피더니만 그 돈을 다 마련해 이리로 온다는 거 아니겠는가? 다른 과부들도 있는 대로 돈을 마저 보태서 말일세. 이 말에 놀라 기뻐하는 순정 처자였어요. 그리고는 곧 헐레벌떡 뛰어온 모키와 마주한 순정이었습니다. 어째 그쪽 집에 가서 더 맘 편히 살았다면야 내 뭐 더 질투할 일도 없을 것 같소이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 돈으로 일용이를 구할 수만 있다면야 나도 더 떳떳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을. 자, 그럼 어디 그놈의 변신놈 집으로 같이 가보십시다. 이내 한 무리로 모여 길로 나선 과부들이었어요. 눈물을 훔치며 앞장서는 순정 아씨가 뒤를 돌아보면서도 연신 고맙다며 고개를 조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변시집으로 향하는 것이었지요. 이윽고 이미 해가 져버린 상황에서 변시 앞에 마주선 순정 아씨와 과부들이었어요. 자, 여기 말한 돈 전부 갖고 왔소이다. 어여 빨리 일용이를 내놓으시오. 순정 아씨가 외치자 되려 배시시 웃는 변시였지요. 거참 신기하네. 그려 우리한테 돈 갚느라 남은 돈은 바닥난 줄 알았더니만은 어째 꽁쳐놓은 돈은 또 그렇게 많았던 것인가? 아니 근데 이 동네에서 사는 과부들이 어인 일로 여기 다 모이셨어? 내한테 무슨 단체 고백이라도 할 셈이신가? 하하하. 그러자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내젓던 순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돈을 구해왔건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건 엄연히 지금 막 어렵사리 구해온 것인데 세볼 필요도 없이 딱 5천냥 맞소이다. 그러니 얼른 그 일용이를 풀어달란 말이오. 그러자 물끄러미 돈자루를 들여다보던 변씨가 하늘을 올려보더니만 씩 웃어 보이는 것이었어요. 아 근데 벌써 날이 저문 건 어찌 내 눈에만 보이는 것이오? 이래저래 따져본들 본래 5천냥도 내 엄청 깎아준 것이거니와 해질 무렵에 갖고 오기로 한 것을 이미 해가 지고 나서야 가져왔으니 어찌 이걸로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 아니겠소? 아 어찌 다른 할 말이 있소이까? 어찌 저 과부들한테 같이 일용이란 놈 비명소리라도 들려드려. 그 말에 모든 과부가 이를 갈던 그때였습니다. 한방 안에서 커다란 풍채로 뒤뚱거리는 자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어요. 아니 웬 소란이냐? 거 밥 먹다가 일나는 거 내가 제일 싫어한다지 않았느냐? 아이고 죄송합니다요 어르신. 저 동네 과부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 머슴놈을 되찾겠다면서 푼돈을 가져와 사정을 하는데 말이지요. 아 노름의 신분을 속이거니와 그 속임수까지 쓴 자를 그냥 처단함이 어떻겠습니까요? 이 말에 제 입을 손으로 막아대며 기겁을 하는 순정 아씨와 과부들이었습니다. 글쎄 말이다. 이렇게 보는 눈이 많은 데서 그런 놈을 처단한들 뭔 이득이 있겠느냐. 그냥 그 푼돈은 마저 채워와 머슴놈을 쥐업해놓고 둘려주도록 해라. 그 5천냥 정도면 딱 3배로 한 15,000냥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어째 그럼 난 다시 들어가 식사를 이어할 테니 것 좀 조용히 좀 하거라. 어디 오늘 버릴 판에 재수온 붙는다 안 하겠느냐? 이 말에 한 발 앞서 나와 소리를 치는 모키였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나쁜 놈들을 봤나? 그런 하지 말란 노름판을 벌이는 주제에 엄한 사람까지 붙잡아 놓고서는 뭐가 어쩌고 어째. 이놈들 일용이를 당장 풀어주지 않으면 니들 전부 내 관가에다가 고할 것이야. 이런 딱 봐도 더럽게 못난 이 날도둑 같은 놈들아. 저 하늘이 무서운 줄을 모른다더냐. 그러자 방에 들어가려다 뒤돌아선 이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거참 처음 보는 할멈이거늘 어찌 목소리 하나 우렁차서 좋구만 그래.
그래, 어디 여 동네에 네 맘대로 떠들고 다녀보거라. 어디 하나 내 손이 안 미치는 곳이 있을 줄 아느냐? 그래, 어디다 고할 것인데. 여 관가에는 내가 미리 다 손을 써놓은 터. 아니, 내가 무슨 그런 대책도 없이 여기까지 내려와 노름을 하겠느냐? 어디 니들이 집에 들어갈 때 그 밤길이나 조심하거라. 아님 여나랑 노름이나 같이 하면서 어디 질펀하게 놀아보든가. 네, 그럼 밤길 조심할 일은 없도록 해줄 테니 허. 그 웃음소리가 소름이 끼친다는 듯 몇몇의 과부는 덜덜 떨기까지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그때였습니다. 순간 갑작스레 그 집 대문이 열리며 웬 군졸 하나가 뛰어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리고는 진짜 웬 어사 복장을 한 이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어째 여기에 노름꾼들이 기거하고 있다 들었거늘. 잘 걸렸구나 이놈. 내 이 김어사가 방기순 이놈을 잡으러 왔도다. 곧바로 김어사 앞에 무릎이 꿇려진 방기순과 남정네들이었어요. 방기순은 그 노름판의 물주로 통하는 자로 곳곳에 신출귀몰했던 바 그의 정체를 캐내는 데만 대략 10여 년의 공이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이곳에 숨어 있는 줄은 이 김어사가 대체 어찌 알았을까요? 이에 함께 의아한 표정의 순정 아씨를 비롯해 모키를 비롯한 과부들은 그래도 잘 됐다는 얼굴이었습니다. 허나 방기순과 남정네들은 이것이 대체 어찌 된 일이냐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그 김어사 옆에 서 있던 한 부하가 순정 아씨의 눈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리곤 그 순간 무릎이 꿇린 남정네들 또한 그 부하와 눈이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놀라 뒤로 벌러덩 자빠질 지경이었지요. 그래 이놈들아, 내 니들 틈에 숨어들도록 하여 여지껏 머슴 행세를 한 자가 내 방자였거늘 너희들의 일거수일투족 조사하면서 오늘에서야 이 방기순 놈을 잡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네, 너희들 노름판을 알아챘던 이상 어디 피라미만 잡아서 간의 기별이라도 갖겠느냐 말이다. 확실한 대어를 낚아야 두고두고 후회가 없을 일이지. 아, 그래서 이놈의 방기순하고 분명 엮여 있을 거라 확신을 하고는 내 이 방자를 그 노름판집 머슴으로다 푼 것이었지. 저기죠, 순정 처자가 머슴으로 잘 받아줬으니 그것 또한 아주 큰 도움이 됐기도 하고 말이다. 라며 순정 아씨를 바라보는 김어사였습니다. 그리고는 자, 그럼 이놈들을 묶은 채로 얼른 한양으로 압송하도록 하라. 내 이놈들이 다시는 세상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할 터. 어디 니놈들이 도박을 끊을 시에는 세상이 뒤집어지고도 남을 일인데 말이지. 아, 안 그러냐 이놈들아. 헛기침을 하며 너털 웃음을 보이는 김어사였어요. 내 저놈들이 그 죗값을 단단히 치르도록 할 터이니 안심하십시오. 물론 순정마님도 도박을 했다손 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협박에 이끌려 억지로 해야 했던 것임에 내 방자한테서 얘길 다 잘 들었소이다. 그러자 그 비실비실한 머슴이었던 자를 바라보는 순정 아씨였어요. 그리고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그간 고생 많았다는 듯 미소를 찌어 보이는 방자였습니다. 여지껏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여유로운 미소로 말이지요. 그럼 일용이는요? 이놈들이 저짝 창고에다가 묶어놨다 하는데 말입니다요. 이때였어요. 굵직한 일용이의 음성이 들리더니 군졸들에 의해 자유의 몸이 된 일용이가 순정 마님을 덥석 안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용아. 마님, 절 구하러 얼마나 고생하신 geb니까? 정말 미안하오. 이들의 모습에 그 뒤에 서 있던 과부들은 일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어요. 그 모키와 친구 경숙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너희들은 얼른 돌아가도 좋다. 방자야, 얼른 이곳의 일을 이 고을 사또한테도 알리도록 해라. 만일 이 사또 놈도 한통속이라면은 네 가만두질 않을 테니. 이에 그 방자와도 인사를 나눈 일용과 순정은 과부들과 함께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 곳으로 향한 길가에서 작별 인사를 고하는 일용과 순정 아씨였어요. 이에 과부들은 그들이 멀어져 갈 때까지 잘 살라며 손을 흔들어 주었지요. 모키도 미소를 머금은 채 이젠 고민 없이 자신을 잘 찾아가라며 맘 편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정의 품에는 그 모키가 만들어준 5,000냥을 꼭 안고 있었어요. 돌려준다는 걸 마다한 모키를 떠올리며 그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그들만의 보금자리를 만든 일용이었어요. 그리고 남은 여생을 아주 행복한 날들로 이어간 일용이와 순정이었다고 합니다. 일용이의 숨겨진 능력 덕에 그 도박판에서 순정 처자를 꺼내올 수 있었음은 물론이요. 그런 한눈에 반한 처자가 매일 밤 자신 곁에 있다라는 기쁨 때문인지 매일 일용의 입에선 웃음이 넘쳐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절구에 떡쳐대는 소리가 그곳 마을에서도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또 다른 흥미진진한 얘기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두 고마워요.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